안녕하세요. 로우코드 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께서 요청 주신 매장별 인원관리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장 정보를 보여주고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리스트와 사진을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해당 매장에 일하는 직원들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선택해서 첨부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까 합니다. 상당히 간단한 방법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폼 2개와 갤러리 2개만으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쉐어포인트 리스트 2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멤버죠. 지금 직원들의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보시면 제목에 이제 이름이 들어갈 거고, 이게 중요한데 스토어 아이디가 있어요. 본인이 속한 매장에 아이디 값을 넣어줘서 어떤 매장에 근무하는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번 아니면 뭐 아이디 값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책을 넣었고, 여기는 포지션 넘버라고 적었는데 왜 넣었냐면 우리가 어떤 매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높은 사람 순서대로 본다거나, 아니면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특정 파트를 묶어서 봐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숫자에 맞게 배치를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보시면 열 추가에 이미지로 추가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열 추가에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직원 C를 제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를 추가하면요. 대장장이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스토어 리스트라는 목록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제목에 본사라고 표시됐고요. 추가적인 정보들은 열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넣어서 각 매장의 주소나 아니면 전화번호, 뭐 기타 필요한 정보들을 열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겠죠. 저는 간단하게 구현할 거라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앱을 만들 때 이런 거 고려하셔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앱스의 인원관리 앱 만들기라는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제작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갤러리 2개와 폼 2개만 활용한다고 했죠. 먼저 데이터를 좀 추가해 볼게요. 쉐어포인트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리스트를 연결을 할게요. 됐죠? 갤러리를 2개를 추가할 거예요. 레이아웃에 세로 갤러리 하나 넣고요. 그리고 복사해서 하나 더 넣을게요. 이 갤러리에는 매장을 넣고 삽입을 해서 미디어에 이미지, 그래서 매장 사진을 넣을 거예요. 알아서 들어가죠? 매장 사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정보들을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여기에 아이디 값을 넣을 거예요. 관리 번호라고 앞에 쓸게요. and 해서 관리 번호는 아이디 값 이렇게 적어 놓고요. 본사 A, B 이렇게 있죠. 조금 공간을 띄고 얘도 더 줄일게요. 위치 조정하고요. 얘도 조금 더 늘리고 옆으로 이제 보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 볼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서 보이게 할 거예요. 매장 사이를 구분하면 좋겠죠. 일단 끝까지 이렇게 미루고요. 사각형을 하나 삽입해서 높이는 1로 만들고요. 제일 아래로 붙이고 끝까지 넣은 다음에 색깔을 하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요. 크기를 이렇게 맞춰서 매장별 인원 검색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글자 굵게, 글씨도 크게 하고 얘도 똑같은 색깔로 바꾸고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지금 튀어나온 이유는 테두리를 안 해서 그런데 테두리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얘도 테두리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 갤러리에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근무하는 직원을 넣을 건데요. 줄바꿈수 2개에서 하나에 2명씩 보여줄 거예요. 혹은 3명씩 보여줘도 되고요. 뭐 쓰시면서 여러분 편하게 만드시면 돼요. 먼저 데이터를 연결할게요.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멤버가 들어가요. 멤버가 들어갔는데 보시면 제가 스토어 아이디랑 매칭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아이디가 1, 2, 3이 있고 스토어 아이디에 1, 3, 3 이렇게 있죠. 스토어 아이디는 숫자예요. 숫자 보시면 자 이제 적용해 볼게요. 필터를 걸어서 멤버에서 스토어 아이디 값이 갤러리 1에 selected 아이디 값과 같은 값을 보여달라고 하면 자 눌러볼게요. 본사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미디어에 이미지 하나 추가하고요. 사이즈 줄이고 직원들은 제가 동그랗게 한번 볼게요. 고급에 가셔서 패딩 말고 이쪽에 여기 있죠. 다 10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됐어요. 테두리도 하나 넣어서 표시를 하고요. 특별히 배경색도 한번 넣어 볼게요. 배경색도 넣었죠? 얘는 배경이 흰색이라 해서 이런데 흰색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레이블 하나 추가해서 이름 그리고 메일을 한번 넣어 볼게요. 클 필요 없으니까 10 정도로 하고요. 메일은 제 메일로 다 넣었어요. 제목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엔드하고 이제 구분자를 하나 넣은 다음에 this 아이템에 포지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로코남 대표, 메일 주소, 사진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사각형 하나 넣어서 하단에 구분을 할 수 있게 할게요. 1 아래로 넣고 이쪽까지 밑에 쭉 늘리고 얘도 테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요. 레이블 사이즈도 맞추고 여기는 어떤 걸 적을 거냐면 갤러리 1에 selected 점 제목 그리고 end 근무 인원 리스트라고 적어줄게요. 본사를 찍으면 본사 근무 인원 리스트가 나오고 매장 A를 찍으면 A가 나오겠죠? B를 찍으면 B의 직원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됐죠? 얘도 그냥 놔두면 심심하니까 색깔 좀 바꿔보고요. 테두리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매장을 추가를 할 거예요. 삽입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onSelect 속성에서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1 그리고 스토어가 true가 되게 할 거예요. 폼 모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폼이 1이면 새로 만들기고요. 0이면 에딧 모드예요. 그래서 이 폼 모드를 바꾸면서 해당되는 폼의 디폴트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이제 스토어를 따로 했냐면 여기서도 이제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폼 모드가 1이고 얘도 폼 모드가 1이 되면 어떤 폼을 보여줘야 될지 헷갈리니까 매장에 대한 폼을 보여줄 거면 이 스토어가 true 값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고요.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폼 모드가 1이 되려면 또 다른 변수를 넣어서 구분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여기 이제 이름을 바꿔볼게요. 매장 추가라고 적어볼게요. 매장 추가 이렇게 적어주고요. 근데 이제 매장이 점점 늘어나면 이 버튼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얘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사각형 하나 삽입해서 밑에다 넣어줄게요. 맨 뒤로 보내고요. 얘는 색깔을 똑같이 다 맞춰주고요.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테두리 두께를 조절하던가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얘도 디자인 좀 바꿔볼게요. 테두리 반지는 50으로 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테두리 색깔은 좀 진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경은 흰색 그리고 글씨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씨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고요. 13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매장 추가 버튼을 누르면 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삽입해서 폼을 넣을게요. 편집할 양식 하나 넣고요. 이 폼도 아까 2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크기 좀 줄이고 배경을 하얀색으로 넣고 테두리를 4로 넣어서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여기는 각각 데이터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얘는 스토어, 얘는 멤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첨부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열에 하나씩 보여주고 가로로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보여주고 가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추가를 누르면 해당 폼이 적용이 될 거예요. 기본 모드가 있죠. 기본 모드에 폼 모드 값을 넣어줄게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기본 모드에 폼 모드 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매장 추가를 누르면 폼 모드가 1이 되면서 뉴 모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딧 버튼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 하나 삽입하고요. 아이콘의 편집 사이즈는 조금 작게 표현하고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스토어가 true가 되겠죠? 됐어요. 눌러보시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갤러리 값을 아이템에 넣어 주어야 적용이 되겠죠? 갤러리 1 셀렉티드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다가 사진에 테두리도 한번 넣어볼까요? 사진 사이즈를 딱 맞게 바꾸고 사진에다가 테두리도 한번 넣어볼게요. 하얀색으로. 여기도 테두리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버튼을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 이 폼을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이 필요해요. 이 버튼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쪽에다 넣을게요. 얘라고 적고 서브밋 폼을 해야 될 거예요. 서브밋 폼 1을 보낼게요.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저장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서브밋 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폼 모드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이제 매장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스토어라는 함수를 true로 바꿨는데 이것도 false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1 그리고 스토어는 false로 바꿔줄게요. 여기까지 됐죠? 얘 크기는 조금 줄여도 되겠죠? 이걸 더 올리고 줄일게요.
그리고 이 뒷 배경이 조금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삽입을 하나 하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얘를 크게 바꾸고 색을 하얀색으로 해서 투명도를 한 90 정도 줘볼게요. 10% 투명하게 한 거죠. 이걸 그래서 뒤에 깔 건데 먼저 얘네들을 앞으로 빼야 돼요. 순서 바꾸기 맨 앞으로 가져오고 얘도 순서 바꾸기 맨 앞으로 얘도 순서 바꾸기 맨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이 안 됐죠. 폼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순서 바꾸기 맨 앞으로 폼 1-1도 순서 바꾸기 맨 앞으로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닫는 게 필요하니까 그것도 적용을 할 건데 여기도 인원을 추가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고 전체적으로 좀 내릴게요. 버튼 들어갈 공간이 필요해서 매장 추가 버튼 하나 복사해서 상단에 넣고요. 여기에 인원 추가라고 적을게요. 인원 추가. 그리고 여기는 멤버가 true가 되게 할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new가 되고 멤버가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폼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뒤로 빼서 여기도 아이콘 하나 추가할게요. 삽입에 이건 잠깐 이쪽으로 보내놓고요. 여기도 에딧 버튼 하나 만들어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고 얘는 폼 모드가 0이 되겠죠. 에딧이니까. 그리고 갤러리 1-1 복사해서 이 폼의 아이템에도 넣어줘야겠죠. 셀렉티드 값 됐죠?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이 값이 나오고 인원 추가를 누르면 1이 되면서 이렇게 뉴 모드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죠? 다시 얘 원래대로 올리고요. 이제 이걸 키워도 상관없겠죠. 인원 추가 버튼은 제일 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삽입해서 닫기 버튼 하나 만들고요. 닫기 버튼은 업데이트 컨텍스트 폼 모드가 -1이 되고 그리고 멤버가 false 그리고 스토어도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닫기 버튼도 적용을 할 거고요. 이 서브밋 폼 하는 버튼 하나 더 만들게요. 왜냐면 얘도 보내줘야 되니까 폼 1-1이 서브밋 폼이 될 거고 폼 모드는 똑같고 스토어가 아니라 멤버가 false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이것들을 보여줄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먼저 이 두 개 적용을 할게요. 얘네들은 항상 보여줘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비집을 가셔서 폼 모드가 0 또는 폼 모드가 1인 경우 보여줄게요. 됐죠? 그러면 인원 추가를 누르던 에딧을 누르던 이게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배경과 닫기 버튼은.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좀 다르죠. 일단 버튼 먼저 할게요. 비집을 들어가셔서 얘는 스토어일 때 보여주면 되겠죠? 폼도 마찬가지로 스토어 값이 true일 때 보여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여기 있는 폼은 멤버일 때 보여주고요. 이 버튼도 역시 멤버일 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꺼볼게요. 매장 추가를 누르면 매장 추가 폼이 뜨고요. 인원 추가를 누르면 인원 추가 폼이 뜨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장을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먼저 적용해 볼게요. A, B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A 매장, B 매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A 매장 저장을 해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얘도 B 매장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됐죠? 매장 사진과 매장 이름 이렇게 나와 있죠? 매장 사진을 한번 바꿔볼까요? 세 번째 B 매장 사진 한번 바꿔볼게요. 눌러서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매장 사진이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여기 직원들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에딧 버튼 누르면 여기 스토어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인원 추가를 누르면 스토어 아이디는 갤러리 1의 셀렉티드 아이디 값이에요. 그쵸? 자, 위로 올라가서 잠금 해제하고요. 지금 패런트 디폴트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폼 모드가 1인 경우는 갤러리 1의 셀렉티드 아이디 값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패런트 디폴트 값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선택된 값이 들어가고요. 에딧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있던 값이 들어가게 돼요. 사실 얘는 갤러리 1의 셀렉티드 값으로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거는 편의에 따라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스토어를 뭐 이렇게 줄줄이 늘려서 뭐 선택할 수 있게 드롭다운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거는 상황에 맞게 설정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메일 주소 넣게 돼 있죠? 이건 뭐 4번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포지션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드롭다운으로 바꾸셔도 돼요. 포지션 넘버도 여기에 맞춰서 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좀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먼저 다 해제하고요. 하고 여기에 제목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적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장 관리번호라고 적어줄게요.
이메일은 냅두고 텍스트는 직책이라고 바꿔볼게요. 포지션 넘버도 정렬 순서라고 적어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제해서 사진이라고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도 가운데로 보내볼게요. 폼을 잡고요. 가운데로 보낼게요. 얘도 이렇게 가운데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매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이렇게 보내고 저장 버튼도 이렇게 가운데로 보낼게요. 여기도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장명이라고 바꿀 거예요. 이미지도 바꾸고 사진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을 삭제할 수도 있겠죠. 인원을 삭제할 수도 있고 퇴사 처리가 된다거나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삭제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에딧 버튼 하나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위에다가 넣어 볼게요. 표시를 휴지통으로 바꾸고요. 여기는 폼 모드가 아니라 대리라는 변수를 true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스토어도 역시 true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삭제 버튼 하나 만들고요. true로 바꿔줄게요. 제가 하나 착각을 했네요. 이 비지블 값을 스토어일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AND 조건을 하나 붙여야 돼요. 그래서 폼 모드가 0, 5월, 폼 모드가 1일 때, 이때 보여줘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도 붙여 넣을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삭제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삭제 기능도 마찬가지로 대리라는 변수를 쓸 건데 이렇게 스토어 true, 멤버 true라는 변수를 같이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스토어 값으로만 비지블을 적용하면 삭제하는 경우도 이 폼이 떠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얘도 이제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비지블에 AND 멤버 폼 모드가 1, 5월 폼 모드가 0인 경우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 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한번 해서 상단에 붙이고 삭제 기능을 구현을 할 거예요. 휴지통으로 바꾸고 대리라는 함수를 써서 true 값을 넣을 거예요. 스토어는 true고요. 얘도 위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얘도 휴지통 모양으로 바꾸고 될 값을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뜨는데 자, 먼저 에딧 모드 눌러서 얘네들도 또 보여줘야 되겠죠. x랑 뒤에 배경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불에 5월 될 값이 true인 경우 같이 보여주게 했어요. 그 다음에 onSelect 속성에서 여기에 될 값도 false로 바꿔줘야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값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될 값을 누르면 이제 이것만 뜨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뭐냐면 자, 버튼이랑 레이블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레이블 먼저 하나 추가하고요. 이 레이블은 대리인 경우에만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 레이블 값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텍스트를 만약에 스토어인 경우는 갤러리 1에 selected 제목 AND 하고요. 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경우는 갤러리 1-1에 selected 제목을 넣고요. AND 직원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del 버튼을 누르면 본사가 나오고요. 여기서 누르면 이제 직원이 나오겠죠. 얘는 조금 크게 할게요. 20, 30 해도 되겠네요. 30 정도 넣고요. 가운데로 하고 굵게 할게요. 얘는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이 버튼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여기에 얘라고 적을게요. 얘. 비지블은 대리인 경우만 뜨면 되겠죠. 얘도 다른 때 뜰 필요가 없으니까 비지블은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nSelect 속성 가셔서 지울 건데 이걸 어떻게 지울 거냐면 만약에 스토어인 경우는 remove 함수를 써서요. 스토어 리스트에서 갤러리 1 selected를 지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remove 멤버에서 갤러리 1-1 selected 값을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 화면들이 사라져야 되니까 될 값을 false로 만들고요. 멤버도 false로 만들고요. 그리고 스토어도 false로 만들면 되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A 매장의 인원을 추가해 볼게요. 이름은 자 신규 인턴이라고 적고요. 메일은 아무거나, 직책은 인턴, 정렬 순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사진은 우리 귀여운 새 모양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저장을 눌렀죠. 그러면 이제 A 매장에 신규 인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딧 버튼을 눌러서 갑자기 진급을 했어요. 부장이 됐죠? 한번 해볼게요.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B 매장에 팀장을 한번 날려볼게요. 퇴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쳐서 지금 퇴사를 좀 시킬게요. 그러면 바로 삭제가 됐죠? B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 이제 삭제를 해야겠죠? B 직원도 지우고
B 매장도 삭제를 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매장별로 인원을 관리하는 앱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정말 간단한 기능들을 통해서 앱을 개발해 봤어요. 오늘 알려드린 강의를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기능이 몇 가지가 더 필요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 기능들을 보완해서 컨텐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